시간이 좀 남았나요? 뭐지? 한 10분 남았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배를 끌면서 거기에 걸리는 저항을 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정한 속도로 배를 끌면서 저항을 쟀습니다. 일정한 속도면은 VM이겠죠. 네. 근데 얘를 하나의 속도에 대해서만 하냐? 꼭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여러 개의 속도에 대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많으면은 9개 정도 하고 적어도 한 5개? 그 정도 속도 영역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실험 결과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VM, 배의 속도는 뭘로 무차원화를 할 거예요? 프로듀스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RTM은요? 여러분들이 그 배의 유체력으로 무차원화를 해주면은 CTM이 구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CTM이라고 하면은. 무차원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당연히 플러스가 0일 땐 0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조파저항 영향이 조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RTM은 쭉 증가하는데 걔를 속도 제곱으로 나눠주잖아요. CTM이. 속도 제곱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얘가 막 저렇게 급격하게 커지진 않고요. 뭐 거의 일정하게 가다가 나중에 프로듀스가 커지면은 좀 증가해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CTM만 할 거냐? 또 뭐 있어요? 레이놀즈 수의 모형선의 레이놀즈 수에 대한 함수인 C 뭐 VM이라고 했나요? FM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이제 정확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방향만 얘기할 거라서. 뭐 이런 식의 식이잖아요. 걔를 구해보면은 이거 그림을 좀 막 그려버렸네 내가.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변하기는 하는데 얘를 여기에서의 레이놀즈 수, 각각의 모형의 프로듀스에 대응되는 레이놀즈 수를 각각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레이놀즈 수에 대한 함수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응되는 레이놀즈 수, 모형의 레이놀즈 수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쓸 수 있죠. 각각의 프로듀스에 대응되는 VM이 있고 걔에 대응되는 레이놀즈 수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CFM을 여러분들이 각각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미세하게 감소하는 정도?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에 대한 함수인데 뭐 여기서 프로듀스 영역에 대한 레이놀즈 수 변화라고 해봐야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정한 것처럼 나와요. 실제로는 미세하게 감소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는 뭘 구하고 싶었어요? CW?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CW가 아니라 CR이라는 걸로 옛날엔 썼어요. CR이 뭐냐면은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얘를 잉여 저항이라고 쓰거든요. 뭔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남았냐? CTM에서 우리가 추정식을 알고 있는 CFM을 빼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에 대한 문제를 뺐으니까 전체에서 레이놀즈 수에 대한 항을 뺐으니까 얘는 프로듀스에 대한 항이다 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CR이라고 옛날에 썼어요. 이제 요즘엔 CW라고 쓰는데 그 차이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CR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CR은 뭐예요? 여기에서 CTM에서 CFM 빼준 값이 CR일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자면 처음에는 0에 가깝고요. 프루드 수가 작으면은 조파 저항도 0에 가깝기 때문에 0에 가깝고, 저기 그래프에서 이거 값 그대로 따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CR 그래프가. 아니면은 비슷하게 구한 CW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해주면 돼요? CR CFM이 아니지 CFS겠죠. 실선의 마찰 저항, 그 다음에 CA.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표면 거칠기 보정. 그 다음에 배에 상부 구조물이 있다면 공기 저항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기 저항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를 다 더해준 게 CTS니까 그거를 실제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뭐 똑같이 프루드수에 대한 함수로 볼까요? 근데 얘는 실선에 대한 거고 얘는 모형선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드수가 커질수록 CF는 작아져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모형보다 실선의 CF가 항상 더 작아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요만큼 더 증가를 한 거죠. 원래는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항이다? CF, S에 대한 항만큼 더해줘가지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구해줘야 돼요? VS로 바꿔주고 RTS를 구해주거나 아니면은 RTS 곱하기 VS를 해준 동력, 유효 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걔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줘요. 노트에다가 단위는 뭐 뉴턴으로 쓰거나 킬로뉴턴 써주죠. 그렇게 하면은 얘랑 비슷하기는 한 경향이 나올 텐데 뭐 이제 좀 달라졌겠죠. 왜냐면은 마찰 저항 성분이랑 뭐 등등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그래프 개형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요. RTS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PE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RTS에다가 속도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그래프가 더 급하게 올라가요. 얘는 2차 함수 정도로 올라가면 얘는 3차 함수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개 단위는 킬로와트나 아니면은 마력으로 많이 써요. 요새는 킬로와트 많이 써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전체적인 해석 과정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숙제 1번 보고서를 쓸 때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근데 모형 시험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모형에 대한 프루드수의 상사를 맞춘 모형 속도에서 힘을 재고요. 모형에 걸리는 저항을 재서 무차원화를 해주고 거기서 마찰 저항 성분을 빼줘요. 그렇게 남으면은 우리가 조파 저항 아니면 잉여 저항이라고 할 만한 성분이 나오고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프루드수에 따른 이거 프루드수의 함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야 뭐 레이놀드수 영향이 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놀드수 다시 고려를 해주고 다른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CTS에 대한 그래프 만들어주시고 CTS를 차원을 바꿔주죠. 프루드수랑 CTS를 차원을 바꿔가지고 차원을 넣어서 실제 배 선속과 실제 배의 저항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유효 동력까지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제 1번에서의 보고서 내용이 끝나는 거죠. 책에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책에서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얘를 쓸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CV 점성 저항을 쓸 거냐. 둘 중에 뭘 쓸 거냐. 아니면은 CW는 점성 저항이랑 친구거든요. 마찰 저항이 아니라. CW는 어떻게 구할 거냐. 뭐 등등.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굳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앞에서 점성 저항 개수 구하는 식들이 있었잖아요. 마찰 저항. 평판의 마찰 저항식들. 그것도 뭐 사실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요즘 쓰는 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즘 쓰고 있는 제일 최신의 방법을 실제로 하는 과정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은 그 여러분들 과제로 나간 그 배 저항 데이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모형 시험 나머지 할 거고 아까 초반에 공지했던 대로 그 다음 시간 2시간에는 여기 선형과 저항 추진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고속선은 1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중간고사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범위는 6장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칠판 지우는 동안에 출석들만 적어주도록 하세요.